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TV입니다. 미국 ETF 투자 따라하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제는 미국 지수 ETF 투자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 원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한 뒤에 진행해야지 뭐든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와 동시에 매수 매도 포인트도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다가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그럼 조합TV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화이팅 하시죠. 자, 먼저 지수 ETF 투자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정리한 투자 4분면입니다. 투자 4분면에서 1분면은요, 장기 성장 투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2분면은 트레이딩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지수 ETF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첫 번째, 1분면은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투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워렌 버핏 할아버지죠. 이분이 가상 유언장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작스럽게 죽는다면 모든 자산의 90%를 꼭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인덱스 펀드라면은 대표적으로 S&P 500에 투자하는 스파이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스파이를 장기 보유한다. 그러면 장기는 얼마나 보유해야 될까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정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두 가지가 있고요. 기준금리가 2.5%에서 3%까지 도달할 시점. 지금은 현재는 0.25%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서 매도 매수 신호가 나올 것입니다. 시장에서 매도 신호가 나올 것입니다. 터보 20으로 정의한 매도 신호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차트에서 잠깐 실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에서 21선 보이십니까? 21선이 빨간색인데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1선 쌍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이죠. 이게 바로 터보 20이라고 제가 네이밍했습니다. 그래서 터보 20이 나타났을 때 이때는 크게 하락을 합니다. 더욱이 이번 하락은 금리 인상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쳤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건, 금리가 2.5%에서 3% 수준일 때 시장에서 매도 신호가 터보 20이 나타난다면 이때는 크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장기 보유를 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트레이딩 분면, 2분면은 방향성 매매를 뜻합니다. 방향성 매매는 뭐냐면요. 자, 미스터 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마켓이라는 용어는 유명한 투자자 벤자민 그레이엄이 주식시장의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인 특성과 집단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쓴 책에서 다뤘는데요.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시장의 변동성. 금리에 따라서, 외부 변수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바로 미스터 마켓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마치 인간과 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이라는 의미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미스터 마켓에 따르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장 변동성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역 헤드 앤 숄더 기법입니다. 역 헤드 앤 숄더 기법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1월달부터 하락을 줬는데요. 이렇게 한번 바닥을 찍고요. 이렇게 또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락하고, 그리고 다시 지금 반등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등이 강한 기울기로 올랐습니다. 자, 이게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점에서 꺾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5일선이 꺾어질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5일선이 꺾어졌다가 이 반등, 1차 반등의 기울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시장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큰 블랙스완과 같은 이벤트만 없으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역 헤드 앤 숄더가 되죠. 그래서 이쪽이 헤드고 이쪽이 숄더, 그리고 여기 숄더, 이렇게 해서 역 헤드 앤 숄더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나타난다면, 혹은 삼중 바닥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모습이 나타난다면 때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 그때
줄이고 다시 재차 상승할 때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수 투자의 핵심은요,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 방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만 투자를 한다 하면 지수 흐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까다롭죠. 미스터 마켓의 특성상 외부 변수에 굉장히 노출되고 그거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 투자할 때는요, 빨리 저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위냐 아래냐 그 방향을 잘 맞추는 겁니다. 국내에서 곧버스, 즉 인버스 방향 레버리지 ETF를 투자했다가 많이 손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락 방향, 상승하는데 하락을 조정을 예상하고 미리 숏 ETF에 들어갔다가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몸소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드린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방향성 잘못하면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요,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향성을 잘 맞췄을 때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변동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스터 마켓의 특성상 시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변동성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중관리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중관리법은 초보 투자자한테도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 줄이는 거는 그냥 매도하면 되니까 단순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해서 비중을 다시 늘리고 아주 단순한 기법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게 뭘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항상 수익률은 내 눈높이에 안 맞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2만큼 들어가게 되고요. 10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0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제가 시장에서 직접 몸소 체험하고 깨달은 바입니다. 비중관리법이 가장 단순한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시장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해지 전략은 좀 까다롭습니다. 여기는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 많이 좀 묻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경험과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은 해지 전략까지 같이 경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해지 관리법은요, 조금 까다롭다는 게 상승 방향일 때 QQQ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지는 SQQQ로 섞는 겁니다. 그럼 그 비중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되게 까다롭죠. 그리고 머리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는 초보 투자자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약간 지양하고요. 선수분들만 제가 추천드립니다. 오늘요, 2022년 3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 헤드앤숄더죠.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5일선이 꺾어질 때. 지금 이렇게 5일선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5일선이 조정받을 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5일선이 턴하는 그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이때를 노린 겁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 신호가 나올 때 이때 본격적으로 매수 들어가는 게 제가 강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성격이 급하시거나 지금 당장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아직 5일선이 꺾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같이 이렇게 조정 주고 있죠. 오늘 0.8%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 줄 때 종가에 매수하십시오. 비중을 조절하겠습니다. 전체 투자하고 싶은 비중의
30% 이내에 5일선이 꺾어질 때까지 짧게 치고 나오겠다는 마인드로, 그리고 전체의 3분의 1 비중만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 샀는데 이때 바닥점을 찍고 올라올 때 내가 투자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 억울해서 안 되겠다. 지금 왕창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5일선 꺾어지면은 또 그때부터 멘붕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비중을 3분의 1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짧고 굵게 치고 나오겠다. 이게 귀찮으시면 그냥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이 신호가 나올 때, 정말 역헤드앤숄더 신호가 나올 때 그 매수 신호 타이밍에 노려서 이때 본격적으로 배팅 들어가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이미 이 바닥에서 투자를 하신 분, 혹은 중간에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은 굳이 매도할 신호는 없습니다. 언제 매도를 하시냐면 이 5일선이 꺾어질 때, 그때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더 턴해서 올라갈 때, 그때 다시 재매수 하시면 되고요. 자, 이해되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매수 매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유 중인 투자자분께서는요, 5일선이 꺾어질 때까지 보유하시고요. 신규 매수 계획이 있으신 투자자분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거나,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짧게 보고 30% 비중 정도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S&P 500 스파이는 직전 고점까지 약 5, 6% 정도 수익폭이 기대 수익률이 남아 있고요. QQQ는 상단까지 직전 고점까지 약 10% 정도 기대 폭이 남아 있는데요. 그때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거나, 혹은 내가 짧게라도 단타라도 치고 싶으시면은 큰 비중이 아니라 좀 제한적으로 작은 비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걸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장기 물량 진입 신호와 그다음에 비중 관리법, 그리고 해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